자, 이제 가봅니다. 환지계획은 이렇게 필지별로 적응환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됐나요? 예. 근데 적응환지에 예외가 있다 없다? 있어요. 거기에 제목 보니까 증환지, 감환지 이렇게 돼 있죠? 뭐를 증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토지죠. 지금 여기 환지 배우는데 토지겠죠? 아까 우리 7가지 중에서 위치겠어요? 지목이겠어요? 면적이겠어요? 면적을요. 그렇죠? 예. 과소토지예요. 면적이 아주 좁은 토지입니다. 됐어요? 면적이 면적이 되게 이렇게 조그만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응환지를 하려다 보니까 요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받아서는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적응환지를 적용하지 않고 줘봤자 건축물 못 지으니까. 됐어요? 네, 면적을 뭐 하자? 늘려서 돌려주게끔 교환되도록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증환지죠. 됐나요? 근데요, 보세요. 면적을 더 많이 줬으니까 나중에 이 토지를 돌려받을 때 더 많이 받은 만큼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시행자에게. 그거를 청산이라고 그래요.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돌려줄 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지 부지정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그럼 환지 부지정했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기 전에 이 토지를 시행자가 돈 주고 사서 그 사람 내보내면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과소토지라면 증환지도 할 수 있고 환지 부지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넓어요. 면적이 너무 넓으면 면적을 뭐 해서요? 줄여서 환지를 정해줄 수도 있다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감환지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밑에 나온 증환지, 감환지예요.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동글뱅이 3번부터 할 거예요. 환지, 부지정이라는 거 나오죠? 자, 요거는 아까 과소 조그만 면적의 토지를 가진 거면 시행자가 임의적으로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좁은 토지가 아니에요. 면적이 좁은 토지가 아닌데 토지 소유자가 나 환지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하라는 거예요? 신청하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를 5글자로 줄이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할 때는요. 그 토지상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에 모두 얻으라는 거예요. 동의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임차권자 등에 모두 얻으라고요. 동의까지 얻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환지 부지정 처분을 할 수 없다. 5예요? X예요? 5.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됐어요? 좋아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채비지 및 보류지 나오죠? 자, 읽어드릴게요. 시행자는 규약 이렇게 나오죠? 조합, 정관, 시행규정 나오죠? 조합, 정관, 시행규정의 특징은 뭐냐면요. 회칙이에요. 회칙. 뭐라고요? 회칙 알죠? 됐어요? 규약은 사인들의 회칙이에요.
사인, 토지 소유자들의 회칙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규약. 조합의 회칙을 정관. 조합의 회칙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관. 그 다음에 공적인 자들의 회칙이 있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시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사인들의 회칙을 뭐라고 하고요? 규약. 조합의 회칙을 정관. 공적인 자들의 회칙을 시행 규정.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로 할 수 있다고요? 보류지. 보류지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밑에다 씁니다. 공공시설 부지. 무슨 시설 부지요? 공공시설 부지. 가로 열고 써놓습니다. 기반시설 부지. 가로 닫고. 됐나요? 네. 그럼 보류지라는 건 공공시설 부지로 쓸 토지라는 얘기죠? 기반시설 부지로 쓸 토지라는 거죠? 어디에서 정하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됐어요? 공공시설 부지, 기반시설 부지로 쓸 토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뭐로 정해서요? 채비지. 채비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사업의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누가 가져가야 돼요? 시행자가 챙겨가는 토지는 뭐라는 거예요? 채비지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제가 농지 100평을 갖고 있어요. 얼마를 갖고 있다고요? 100평. 330제곱미터. 됐나요? 네, 100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100평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100평이 되겠죠? 100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 종전 토지와 돌려줄 토지, 환질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이걸 고려해서 적응한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지 100평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몇 평 정도 돌려줘야 됩니까? 50평이요? 좀 너무 야박하신데 어머니 알고 보니까. 그 틀린 거는 아닌데요. 50평이요? 좀 그런데 70평이요? 7, 80평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얘기하세요. 7, 80평 그러지 말고요. 80평 너무 후한데요. 70평이요?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은 적응한지 하면 몇 평을 돌려주고요. 70평 돌려주면 이 농지 소유자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뭐가 나빠요? 좋죠. 딱 맡겨준 건데요. 농사지을 토지 대신 됐어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70평 받았으면 땡 잡은 거죠? 뭐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적응한지라니까요, 이게. 적응한지는 딱 맡겨주는 거니까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적응한지 이거 까먹었네 또. 그새 10분 쉬면 안 돼. 에? 딱 맞게 돌려준 거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시행자도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서로 윈윈이에요. 적응한지 하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30평 남아요? 안 남아요? 이 30평 남는 거 시행자가 싹 가져간다. 왜요? X예요? X. 이 남는 30평에다가 뭐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보류지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맞죠? 그래서 이 보류지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공공시설 부지나 됐어요? 기반시설 설치 부지로 사용해 줘야 될 토지죠. 그러면 이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공공시설 부지로 쓸 자, 기반시설 설치 부지로 쓸 자가 가져가는 거죠. 즉 다른 얘기를 하면 규약, 정관, 실시계획 됐어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용도대로 쓸 자가 가져가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행자 입장에서 바라본 얘기고 됐나요?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 보류지라는 걸 한번 볼게요. 원래는 내가 농지 몇 평을 갖고 있었어요? 100평.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100평이 조성이 되죠. 근데 100평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적응한 자다 보니까 70평 가져가죠. 그럼 나머지 남는 30평은 토지 소유자가 환지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토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됐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토지 소유자가 환지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토지가 뭐라는 거예요? 보류지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시설 부지 토지로 부담하는 토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부담. 이거를 다른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보류지. 됐어요? 그래서 부담하는 비율,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토지 부담률. 됐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 부담률이라는 것은 환지 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체적인 면적에서 됐어요? 보류지로 제공되는 면적의 비율, 이게 토지 부담률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맞나요? 훌륭해요. 근데 이러한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50%를 초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걸그룹이신 우리 어머님이 50평이요? 그랬을 때 틀린 거는 아닌데 너무 야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공부할 거예요. 작년에 나온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입니까? 계산하는 문제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거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토지 부담률이라는 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시행자 소유의 토지였어요. 누구 소유의 토지라고요? 시행자 소유의 토지라면 이거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럼 그거는 다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요? 빼줘야죠.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게 토지 부담률이니까. 맞아요? 또 하나, 시행자에게 공짜로 무상으로 기속되는 토지가 있다면 그것도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요? 빼줘야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 토지 부담률 읽어드릴게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 그게 뭐라고요? 보류지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부담률. 그래서 산정기준 보면 원칙은 환지계획구역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 곱하기 100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이 있다면 위아래서 다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수하게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나오잖아요. 됐어요? 좋아요. 니은번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50%를 초과할 수 없다. 됐나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1번은 뭐 35%, 2번은 45%, 3번은 50%, 4번은 60%, 5번은 65%. 그러면 4번, 5번에다 답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몰라도 거기다 답 쓰면 안 되잖아. 50%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근데 꼭 거기에다 찍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못 외웠대요. 아, 그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번에 50%가 나왔어요. 그럼 50%에다 답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딱 50% 채웠다? 좀 이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럼 좀만 상식이 있으면 그 50%에다도 답을 써요, 안 써요? 그렇다고 밑에 40% 있어요. 40%에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너무 또 야박하잖아. 그럼 중간에 남은 건 몇 프로밖에 없어요? 45%. 거기다 답을 딱 쓰면 되는 거죠. 몰라도. 센스만 있다면. 문제 푸는 뭐만 있다면. 요령만 있다면. 계산하지 않아도 나 같으면 45%에다 쓴다고요. 40%, 45%, 50%, 55%, 60% 이렇게 나오면 됐어요? 저 같으면 계산 안 하고 됐어요? 예? 몇 프로에다 쓴다고요? 45%에다가 그냥 답을 쓸 거라는 거예요. 왜요? 50%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요령 같은 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뭐 있긴 뭐 있어요. 응용력이라고는 하여튼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작년 문제 어려웠다니까요. 어? 아, 근데 그러한 요령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쉽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작년 시험 되게 어려웠다니까요. 작년에 한번 시험 보셨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말 공법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이러한 보류지 중에서 됐어요? 보류지는 그러면 공공시설 부지로 쓸 자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런 보류지 중에서 일부는 뭐로 정할 수 있다고요? 채비지로 정할 수 있어요? 예. 왜요? 시행자도 이 사업하려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돈에 사업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래서 시행자가 챙겨가는 토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채비지. 됐어요? 자, 이번에는 4번에 보면 입체환지라는 게 나오죠? 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필지별로 적응환지합니다. 이 얘기는 토지를 가져와서 토지로 돌려주는 거죠? 됐어요? 이런 걸 평면환지라고 그래요. 무슨 환지요? 평면이잖아요. 토지 가져와서 토지로 주는 거니까. 맞죠? 근데 지금 입체환지라고 나온 거 있죠? 평면환지가 아니라 입체환지죠? 그러면 토지를 가져와서 뭐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건축물하고 건축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지분으로 돌려주는 건 무슨 환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됐죠? 그러면 한번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이거 갖고 있었어요. 됐죠? 그러면 평면환지는 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어서 맞아요? 위지면 토수이환 적응환지에서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환지라고요? 평면환지.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가져왔는데 시행자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조성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짓는다고요? 건축물을 건축해요.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하고 이 건축물을 소유할 수 있는 이 토지의 지분이 있죠? 지분으로 교환해 주는 건 무슨 환지라고요? 입체환지요. 됐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토지가 됐어요? 1억짜리예요. 얼마짜리라고요? 그러면 여기 평면환지를 적응환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70평을 주더라도 됐어요? 70평을 주더라도 1억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 적응한지에서는 딱 맞게 돌려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맞아요? 여기 1억짜리예요. 근데 이 건축물하고 지분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럼 이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는요? 예?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억 정도요? 그래요, 3억. 그쵸?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1억짜리인데 3억짜리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이거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2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적응한지하면 청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입체환지하면 돈을 내가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돌려줄 게 훨씬 비싸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작성해서, 됐어요? 나중에 이거 주면서 2억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선미가 배를 딱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뭐 하는 거예요? 나 돈 없어. 배째. 그럼 내가 배째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체환지를 할 때는 이런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준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신청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뭘 받는다고요? 신청한 사람들 것만 작성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신청을 받으려면 입체환지 받을 사람들을 모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고를 해요. 뭐를 한다고요? 공고를 해요. 입체환지 받으실 분 공고를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공고할 때, 알려줄 때 입체환지 신청하는 기간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그것까지 알려주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그 알려준 기간 안에 원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신청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청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입체환지.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면 줄 그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아서요? 신청에다 동그라미를 빵 치시고요.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라고요? 입체환지야. 따라서 기억번. 시행자는요,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환지 신청 기간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하라고요? 통지에 동그라미요.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 입체환지 신청 기간은 좀 전에 동그라미 쳤던 통지한 날 있죠? 그날로부터 며칠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시행자가 정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다 줄 그시면 돼요. 30일 이상, 60일 이내. 통지한 날로부터. 됐죠? 그러면 입체환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그 신청 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입체환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신청하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근데 만약에 입체환지로 해서 돌려주는 건축물이 뭐라면 주택. 그 밑에 나오잖아요. 주택의 동그라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당구장 표시,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해도 몇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게 원칙이다? 1주택을 공급해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됐나요? 근데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소유한 수만큼 해줄 때 있죠?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투기 염려 없을 때. 무슨 염려 없을 때요? 투기의 염려가 없다면 소유한 수만큼 공급해 줄 수도 있다. 됐어요? 그 경우가 언제냐?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았을 때.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건 좀 번화가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는
주택 가격이 비싼가요? 싼가요? 투기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유한 수만큼 주는 거고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한 수만큼 줘야죠. 투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C번 써놓고요. 공적인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적인 자. 공적인 자. 공적인 자에는 행정주체, 국가, 지자체는 물론 국가, 지자체는 행정주체라 그랬죠? 이자들은 물론 누구까지 들어가냐? 각종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자들이 있죠? 예, 이전 공사들까지 포함된 게 공적 주체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 자들은 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법은 투기 안 한다고 봐요. 그럼 이 자들은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됐어요? 됐죠?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은 여기는 무슨 한지예요? 평면한지. 여기는요? 이것도 나왔어요. 시험 문제. 맞출 수 있겠어요? 다행이네. 다행이에요. 아주 다행입니다. 묻지 마시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요. 수업 끝나고 나서도 웬만해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밑에 무슨 사업 공부해요? 정비사업. 정비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볼까요? 됐어요? 정비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비는 노후 불량 건축 맞나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거를 뭐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철거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조성하고 맞아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거죠. 건설하죠? 그리고 여기에다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맞아요? 요거를 갖고 있는 자에게 요거로 강제적으로 돌려주는 거 있죠? 이걸 무슨 권이라고 한다고요? 환권. 환지는 토지만 교환해 주는 거고 여기 권은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해 주는 건 뭐라고요? 환권. 환지하고 환권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정비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으니까. 됐어요? 보세요. 정비라는 말이 나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정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녹지지역에서 정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긴 보존용도 토지니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비라는 게 딱 나오면 여기에요. 무슨 지역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정비는요, 딱 한정되어 있어요. 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 아니면 공업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아시겠냐고요? 그쵸? 그러면 이 주거지역 안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은 뭘 거고요? 주택일 거고.
됐어요? 상업지역 안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은 상가일 거고 주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은 뭘 거예요? 공장이죠. 됐죠? 그러면 이거를 정비해 주는 거니까 여기는 주거 환경을 정비해 주는 거고 맞아요? 여기하고 여기는요 도시 환경을 정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비 사업은 도시 환경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정비 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시행된다고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정비라는 개념만 알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뭘 지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맞아요? 그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도 뭐하고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는 거예요? 정비사업. 그러면 읽어드리면 되죠.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 등과 같은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는 거예요? 정비사업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의 종류는 딱 6가지밖에 없어요. 가보죠. 주거환경을 정비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요? 개선 사업.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맞아요? 왜 그러냐? 여기는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됐나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주거지역 안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뭐예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졌을까요? 안 갖춰졌을까요? 정비 기반시설도 극히 열악한 곳에서 됐나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이자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해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을 개선해준다. 누가 개선해준다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장, 군수가. 왜?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자들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대신 이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서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해주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근데 이자들이 동의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잘 안 해줘요. 왜요? 해서 보상을 받아봤자 나중에 그 돈으로 자기 살 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잘 안 해줘요. 설령 그거로 내가 살 집을 구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새로 새 건축물 짓잖아요. 그게 훨씬 비쌀 거 아닙니까? 다시 이자가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잘 동의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니까 사고 같은 거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생기는 거예요. 주거 환경을 뭐 해준다고요? 관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선이나 관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주체가 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라는 거 나오죠? 관리 나오잖아요. 도시군의 토지 이용을 사인이 관리합니까? 공법 말도 안 되는,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관리해준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을, 무슨 환경을요? 주거 환경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거 환경을 관리해줍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있죠? 이거를 시장, 군수가 설치를 해줘요. 환경을 관리해주는 거니까.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이용 시설을 시장, 군수가 설치를 해주고. 맞아요? 낡은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낡은 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주택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해 주는 사업. 개량해서 주거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개선 사업하고 관리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해주는 거예요. 다만 개선 사업은 이거를 뭐 하고요? 철거를 해요. 낡은 주택을, 노후불량 주택을 뭐 하고요? 철거를 해요. 근데 관리 사업은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해서 안 나가서 하는 사업이니까 낡은 주택을 철거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이 기반 시설만 설치를 해주고. 됐어요? 그 낡은 주택은 그 주택의 소유자들이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관리 사업은 그냥 하는 거겠죠? 개선 사업은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지만 관리 사업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설치해주고 공동이용시설 설치해주면 되는 거고, 자기 집은 자기가 스스로 보존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개선 사업과 관리 사업 구별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행정주체가 해주는 거고,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 나오죠? 여러분, 뭐란 말이 나왔어요? 개발. 개발은 건축물에 관련된 거예요? 토지에 관련된 거예요? 개발. 토지, 개발 정비는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뭘 또 건축물과 관련됐다고 그래. 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토지를 건든다는 건 그 토지 위에 개발한다는 건 뭐까지 설치해준다? 기반 시설까지.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일단은 그 토지상의 정비 기반 시설도 뭐하다는 거예요? 열악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됐어요? 거기에 노후불량 주택 등이 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됐죠?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주택 재건축 사업 나오죠? 여기에는 무슨 말이 써 있어요? 건축은 뭐에 관한 법이에요? 건축물이요. 얘는 건축물만 다시 건축하는 사업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은 뭐예요? 양호한 거죠. 정비 기반 시설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지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는 거예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재건축 사업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죠. 노후불량 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공익성이 강합니까? 사익성이 강합니까? 그래요. 정비사업 중에서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이 강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헌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집 갖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많이 규제를 해요. 재건축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도. 됐어요? 사익성이 있으니까. 공법은 뭘 추구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거 있죠? 무슨 주택 정비사업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가로구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구역에서요? 가로구역. 그럼 가로구역이 뭔지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됐나요? 이건 뭘까요? 오케이. 이건 뭐라고요? 도로죠.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이 일단의 토지 있죠? 이 일단의 토지 있잖아요. 이거를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가로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는.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토지가 뭐라고요? 얘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비구역에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가로구역에서. 됐나요? 이 가로구역은 정비구역에 비해서 범위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면 대규모일까요? 소규모일까요? 소규모로. 그것만 알면 돼요. 됐어요?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해라 이거죠? 이 가로를 파괴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고. 대규모라고요? 소규모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됐어요? 자, 이렇게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5가지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죠? 걔는 무슨 환경? 도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겠죠? 주거 환경이 아니라 무슨 환경이요? 도시 환경. 얘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상업지역, 공업.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무슨 환경이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뭐라는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종류가 딱 6가지밖에 없어요. 됐나요? 주거지역에서 일어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가로구역에서 일어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일어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딱 6가지밖에 없어요. 됐나요? 근데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냥 지워버릴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한 5월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씩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는 정비법이 너무 어려워. 왜? 사업이 너무 많잖아.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정비사업은 헷갈리고 정리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합리적이에요?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이에요, 여러분. 정비사업은요, 딱 6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는요? 무제한이에요. 주택단지 만들면 주택단지 사업이고, 산업단지 만들려면 산업단지 사업이고, 교육단지 만들려면 교육단지 사업이고, 이 종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여러분, 도시군계획시설이 뭔지 알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로 결정된 거죠? 그게 도로면 도로 설치 사업 되는 거고. 됐어요? 그게 공원이면 공원 설치 사업 되는 거고. 그 기반시설 종류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사업이 적은 겁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특정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을 단지 또는 시가지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정비 사업은요, 딱 6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개선사업, 관리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 딱 6가지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3월달 그 정도 딱 돼서 어느 분이 아우 난 정비사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아유 사업이 너무 많아갖고 헷갈려 죽겠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머리카락 10개씩 뽑아서 됐나요? 여기에다가 제가 심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머리가 긴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거 여기에다 이렇게 긴 머리 심으면 그거 얼마나 보기 흉측하겠어요. 만약에요 3월달 5월달 이 정도 돼서 그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와서 나는 정비법이 너무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왜? 그랬더니 사업이 너무 많아갖고 헷갈려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알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랬다가는 하여튼 어머야 너 생각이 좀 잘못됐다. 너 그러니까 정비법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야. 정비사업은 딱 6가지밖에 없어. 근데 뭐 그게 많다고 그러니 딱 6가지밖에 없는데 그 6가지밖에 없는 개념 정의가 안 되니까 그 법이 어려운 거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종류가 수십 개 돼. 도시개발 사업도 수십 개 돼. 그때 너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수업 좀 잘 들어라 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됐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랬다가는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6가지 개념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갑니다. 정비라는 게 이거죠. 이런 거 대신에 철거해서 이거 지어서 이거로 돌려주는 거죠. 그쵸?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권? 뭐 자꾸만 지라 그래. 지는 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다리에 쥐나네. 하도 쥐지 그래갖고. 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권을 행사하려면 계획 수립해야죠. 그쵸? 계획 수립해야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계획이라고요? 우리 토지만 강제적으로 교환할 때 수립하는 계획은요. 환지 계획. 그래서 환지 방법이라고 그래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환권은 토지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건축물과 건축물에 깔고 있는 토지의 지분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거를 환권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서 환권을 관리처분 방식 이렇게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방식이요? 관리처분 방식으로 한다. 됐어요? 그럼 왜 관리처분입니까? 이거죠. 사업 시행자가 노후불량 건축물과 그 노후불량 건축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지분을 됐어요? 그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관리해 주다가 뭐 하다가요? 관리를 해서 됐어요? 대신 관리해 주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지어서 그거에 맞게 새로운 건축물과 지분으로 분양 처분해 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건요, 노후불량 건축물하고 지분이죠? 1억밖에 안 돼요. 됐죠? 그리고 이거는요, 얼마 정도 될까요? 3억이요? 그래요. 4억이라고 한번 해보죠. 됐어요? 그러면 이자는 나중에 이거 받으려면 얼마를 더 내야 돼요? 이거 어디서 아까 배운 거예요? 입체한자에서 배웠죠? 이럴 때는 그냥 막 작성합니까? 무한자만. 오케이. 그러면 신청 받으려면 미리 공고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려면요, 먼저 분양 공고부터 합니다. 됐어요? 자, 분양 공고할 때 알려주는 거 분양 신청 기간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요, 분양 신청 기간만 알려주면 안 돼요? 이자가 어느 정도 돈 내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그래요. 계략적인 부담금 있죠?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도 알려줘요.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려주면 3억씩이나 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신청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있죠? 그런 거를 일간신문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지니까 내가 한 3억 정도 더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양 공고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보고 나서 분양 신청하고 싶은 사람 생기겠죠? 그러면 이 분양 신청 기간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요? 정해줄 때는 항상 요거를 뭐한 날?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상?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서 정해주라는 얘기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보고 나서 원하는 사람이면 요 기간 안에 사업 시행자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분양받을 의향이 있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리고 나서 보세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얘는 누구만? 분양을 신청한 자. 분양을 뭐 한 자요? 신청한 자들 것만 작성해 준다는 거예요. 됐어요? 돼요? 여러분, 우리 아까 환지계획은 뭐별로 작성했죠? 필지별.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있으면 시행자가 알아서 필지별로 환지 정해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내가 환지를 받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신청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환지를 정해주니까 나는 받고 싶지 않으니까 내 토지는 환지 정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신청해야지 환지 부지정을 할 수 있다고요. 다만 그럴 때는 임차권자 있으면 임차권자에 뭘 얻으라고요? 동의. 근데 관리처분 계획할 때는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새 거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신청한 사람들 것만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 부지정당해요. 됐어요? 분양 부지정당하면 어떤 거예요? 이거에 가격이 있죠? 시행자가 줘요. 1억 주고 나가라고 그래요. 환지와 환권의 환지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을 신청한 자별로 작성한다는 거예요. 환지계획은 뭐별로 작성하고요? 필지별로 작성하고요. 됐어요? 자, 이자별로 딱 맞게 돌려줘야죠. 딱 맞게 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적응, 분양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얘는 아직 있어요, 없어요? 아직 철거도 안 했잖아요. 계획상에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갖고서 따져요.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이 있죠? 됐어요?
이것만 갖고 따집니다. 자, 위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중요하기는. 이거 어물고 여기다 짓는데요. 아, 이거 어물고 여기다 짓는데 여기가 여기지. 여기가 여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위치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지목은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이거죠. 됐어요? 면적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됐어요? 토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수리는요? 농사 짓는 토지 아니잖아요. 이용 상황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내가 이용하는 건지 세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건지. 이용 상황 중요하죠? 그리고 주변의 환경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됐어요? 그래서 면적, 종전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고려해서 딱 맞게 교환되도록 작성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적응 분양이라고 하면 되죠. 됐어요? 환지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고려하지만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은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됐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뭐 냅니까? 뭐 내요? 분양 신청한 자가 뭐 낸다고요? 부담금 내잖아요. 됐어요? 이거와 부담금까지 합쳐서 딱 맞게 교환되도록 작성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적응 분양이라고 하죠.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 코딱지만한 거 갖고 있어요. 뭐만한 거 갖고 있다고요? 코딱지만한 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적응 분양 하려니까 됐어요? 너무 살기가 불편해요. 됐죠? 그럴 때는 면적을 뭐해서 늘려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증분양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너무 넓어요. 그러면 간분양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갖다 붙이면 돼요. 됐어요? 근데 원칙은 무슨 분양하는 게 원칙이다? 적응 분양이 원칙이다. 됐어요? 너무 작은데 면적을 넓혀서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분양 부지정할 수 있어요. 분양 부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돈 주고 사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원칙은 분양을 신청한 자별로 무슨 분양하는 거라고요? 적응 분양이 원칙이다. 근데 우리 아까 정비사업 보니까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았죠? 주택이잖아요. 돌려줄게 주택이면 몇 주택 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오케이. 똑같아요, 어디나. 1주택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무슨 염려가 없으면, 투기 염려가 없으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투기 염려 없으려면 가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아야죠. 투기는 사익성 있는 사업이죠. 어느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이라면. 가밀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면 소유한 수만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용도로 갖고 있으면 소유한 수만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적인 자라면 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한 수만큼 받을 수 있다. 됐어요? 많은 거 써 있는데 안 한 것들이 있죠? 지금은 그거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그거 몰라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공익사업을 위해서라면 사인의 토지를 현금으로 보상하고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무슨 건이라고요? 수용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요,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라고요? 환지고요. 환지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요, 그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인의 건축물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라고요? 환권. 공용부담이라 그랬죠. 그래서 토지공법은 공용부담법이다라는 걸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공치법. 맞아요? 공익사업이어야 되고요.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죠. 그리고 재결신청은 1년 안에 하는 거였어요. 근데 특례를 인정한다.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다 공익사업이다. 별도로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인정고시 받은 것으로 본다. 재결신청 기간은 사업기간 내로 다 연장된다. 맞아요? 자, 이번에는 환지입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환지권을 행사하려면 뭘 작성해라? 환지계획. 환지계획은 뭐별로 작성한다? 필지별로. 무슨 환지하는 게 원칙이다? 적응환지. 그거 알면 되고요. 됐어요? 그거 알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적응환지가 뭔지만 알면 돼요. 환권도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데 환권을 행사하려면 뭘 수립해야 된다? 관리, 처분, 계획. 됐어요?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뭐하고? 공고하고 신청받아서 신청한 자별로 어떻게 작성한다? 적응 분양. 근데 주택이라면 몇 주택 주게 하자?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다만 투기 염려가 없으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됐어요? 오늘 공부한 거 이렇게만 정리해도 완벽해요. 됐어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는 거,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얘가 쉬워지죠.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한다는 거고. 됐어요? 건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죠.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고, 토지를 개발하고 토지를 정비하는 거죠. 됐어요? 정비 그러면 무조건 되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됐어요? 이런 것들을 잊지 마세요.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첫째 시간 배우고 둘째 시간 배우고 이번에 셋째 시간이죠? 그쵸? 첫째 시간에는 가장 넓게. 됐어요? 둘째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셋째 시간에는 더더욱더 그거를 심화해서. 됐나요? 대신 배우는 것들이 내용이 좀 약간의 더 진전이 있는 거지 배우는 용어들은요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초예요. 이 기초가 성립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법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초등학교 때 산수라고 하죠? 그거 못해요. 그걸 못했어요. 그냥 막 무시해버렸어요. 고등학교 때 가갖고 그 어려운 수학 문제 보면요. 그 사람은요,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그 어려운 걸요, 접근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거 나와도 다 그거를 활용해서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공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의 행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